안녕하세요. 사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뒤에서 말씀드릴 저희가 준비한 주제와 관련된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집집마다 전봇대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봇대끼리 전선을 연결해야 하는데 이 마을은 비용을 아끼고 싶어 합니다. 이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설치해야 하는 전선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래서 최선의 비용으로 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총 설치한 전선의 길이가 짧아야겠죠. 그럼 이때 전선을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다른 상황으로는 한 회사에서 마을에서 같이 최선의 비용으로 전화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때도 연결한 전화망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최소한의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앞으로 사용할 용어 정리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구조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료 구조란 쉽게 설명하면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복원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알고리즘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의 프로그램은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료, 즉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 자료들이 자료 구조를 통해 저장된다고 하면 그때 주어진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문제를 처리하는 논리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트리입니다. 트리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트리는 계층적인 구조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자료 구조입니다. 여기서 계층적인 구조라 함은 예를 들어 가족의 가게도 회사의 조직도 등이 있겠습니다. 네, 화면은 트리 구조를 나타내는 이미지인데요. 왜 이름이 트리 구조인지 감이 오시죠?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습과 같아서 이름이 트리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이 구조에서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이 점들을 정점 혹은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들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바로 간선, 엣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드의 시작점을 루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뿌리인 것이죠. 그리고 루트로부터 파생되는 노드들을 서브트리라고 합니다. 노드 간에는 인간의 부모 관계처럼 부모 노드도 존재합니다. 이제 맨 처음에 소개한 상황에서 쓰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최소 신장 트리입니다. 네, 최소 신장 트리란 뭘까요? 말 그대로 최소로 확장되는 트리입니다. 앞서 말한 상황에 비유를 하자면 노드, 즉 정점은 전봇대로 비유할 수 있고 전선을 간선, 그리고 전선의 설치 비용은 가중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신장 트리에서는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왼쪽 상단 이미지에서 4번 노드를 제외하고 이어져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순환하는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환적 구조를 가지면 안 된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한 상황에서 왜 이런 구조를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컴퓨터에 전봇대 번호를 매겨서 입력하고 전봇대 사이에 설치하는 전선의 정보와 해당 전선을 설치하는 비용을 가중치로 매겨서 입력하면 이 최소 신장 트리 구조를 통해 최소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예를 들자면 도로공사, 통신설비, 수도 배관 등의 구조를 짤 때에도 사용되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최소 신장 트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겠죠. 최소 신장 트리, 줄여서 MST라 부르는데 이 MST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프림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했고 다른 외부 라이브러리 없이 표준 라이브러리만을 사용하여 구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서 코드를 설명할 때 저희가 그래프라는 용어를 사용할 텐데 쉽게 말해서 객체 사이의 연결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코드에 대한 설명은 저희 조에서 프로그래밍을 담당하신 박선우, 황채훈
학우님께서 담당해서 직접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우입니다. 저는 프림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림 알고리즘과 크리스칼 알고리즘에 모두 사용이 될 간선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신장 트리에서 간선은 정점 2개와 가중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클래스의 변수로 인티저 타입을 갖는 정점 2개와 더블 타입을 갖는 가중치 1개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생성자와 기타 함수, 세트 함수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림 알고리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림 알고리즘은 시작 정점을 설정한 뒤 시작 정점에서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가지는 간선을 선택해 나가면서 신장 트리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합니다. 따라서 프림 알고리즘이 받아야 할 파라미터로는 현재 그래프, 즉 간선들의 집합 즉 벡터로 간선들을 받고 시작 정점과 정점들의 개수를 인자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프림 알고리즘에서 알아야 될 벡터, 즉 배열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vertices 벡터와 linked 벡터입니다. vertices 벡터는 현재의 신장 트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정점을 말합니다. 즉 만약에 옆에 있는 사진에서 1, 2, 3, 4, 5라는 정점이 신장 트리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vertices 벡터는 1, 2, 3, 4, 5를 엘리멘트로 갖는 벡터입니다. 그리고 linked 벡터는 이제 정점들과 연결되어 있는 간선을 가지는 벡터입니다. 만약에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와서 1, 2, 3, 2 바로 이 vertices에 포함되어 있는 정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1과 2, 2와 3으로 이루어진 최소 신장 트리가 있을 때 1에서 연결된 1, 6 간선과 2에서 연결된 2, 7 간선, 그리고 3에서 연결된 3, 4 간선을 갖고 있는 링크드 벡터가 바로 이 링크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프림 알고리즘은 처음에 선택된 시작 점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1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1에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간선 10과 24 중에 10을 선택한 뒤에 이 vertices, 즉 최소 신장 트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정점을 가지는 이 벡터에 6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1, 6을 가지는 간선 1개와 1, 6이라는 정점 2개를 가지는 vertices 벡터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점 1과 6에서 연결되어 있는 1, 2 간선, 그리고 5와 6을 있는 간선 2개가 이제 이 링크드라는 벡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이 두 개의 간선 중에 가중치가 작은 24의 가중치를 가지는 간선을 선택해준 뒤에 다시 2와 연결되어 있는 간선 중에 포함이 아직 안 되어 있던 것, 즉 2, 7 간선과 2, 3 간선을 다시 이 링크드 벡터에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최소 신장 트리를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ertices라 해서 pushback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vertices 벡터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원수 하나를 그냥 넣으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작 정점 S를 받아서 이 시작 정점으로부터 최소 신장 트리를 확장해 나가므로 처음에 포함되어 있는 그 정점은 S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S를 추가해주고 이제 최소 신장 트리를 만들 때는 즉 모든 정점들이 이 vertices라는 벡터에 포함이 될 때 종료를 해야 되므로 이제 while문에서 vertices 사이즈가 v, 즉 정점의 개수가 될 때 while문을 빠져나오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 다음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시작 정점과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getLink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자, 이 getLink를 보시면 정점 v와 이 연결된 간선들을 넣은 링크드 벡터, 그리고 그 연결된 간선들을 빼올 인풋 벡터로 파라미터를 3개를 받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을 하나씩 링크드에 넣고 이제 인풋 벡터에서는 그 넣은 벡터들을 지웁니다. 왜 지우냐면 이제 인풋에서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간선들만을 고려하고 링크드 벡터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간선만을 고려하여 이 코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간선 벡터를 얻었다면 연결되어 있는 간선 벡터에서 미니멈, 즉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찾아야 합니다. 이 getMinimum 함수를 살펴보시면 더블 맥스를 지정하여 이 그 더블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하나하나씩 비교해 나가면서 최소값이 가중치가 있는 벡터의 그 해당 인덱스를 변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해당 인덱스의 링크를 이제 리턴하게 되고, 리턴과 동시에 이제 링크드의 해당 인덱스만큼 가 있는 이 원소를 지우게 됩니다. 왜 지우냐면 어차피 반환하게 되는 이 미니멈, 즉 최소 가중치의 간선은 순환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뭐 결과에 저장할 수도 저장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한번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를 해줌으로써 똑같이 링크드라는 이 벡터를 포문을 돌릴 때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미니멈, 즉 가중치가 가장 작은 찾았으면 이제 이 간선이 현재 최소 신장 트리에서 이 순환이 되는 구조인지 혹은 안 되는 구조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isCircle입니다. isCircle은 이제 파라미터로 해당, 즉 미니멈, 즉 이 가장 가중치가 작은 간선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vertices라는 이
최소 신장 트리에 포함된 정점을 가지는 벡터를 인저로 받습니다. 그 상태에서 입력받은 간선의 두 정점이 모두 벡터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간선은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는 간선이 되므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한 개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간선이고 순환 구조는 되지 않는 간선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간선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AND 연산자를 이용하였습니다. 만약에 간선 즉 정점 1과 정점 2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모든 불 타입 즉 V1 불과 V2 불이 모두 true가 되면서 true를 리턴하게 될 거고요. 한 개라도 false라면 false를 리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얻은 불 타입으로 이제 순환 구조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false가 나오면 순환 구조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if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느낌표를 붙여서 이제 false를 true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니멈 간선은 결과에 포함되어야 하는 간선이겠죠. 그래서 이 result라는 벡터에 이 미니멈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이 간선을 넣어줄 경우에는 이제 원래 최소 신장 트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던 정점 하나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정점을 찾아줘야 하는데 이때는 이제 is include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미니멈 간선에 이제 첫 번째 정점 즉 V1이 원래 최소 신장 트리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V2는 당연히 최소 신장 트리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정점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V2에 해당하는 정점을 vertices 벡터에다가 넣어주고 이 시작 정점을 이 V2로 바꿔줍니다. 이때 왜 시작 정점을 V2로 바꾸냐면 이제 V2는 원래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즉 신초 신장 트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정점이었기 때문에 이 정점에서만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이 추가로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간선들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연결되어 있는 즉 V2와 연결되어 있는 간선을 찾기 위해서 이 S를 넣어주고 이 get 링크를 다시 한번 이 S를 통하여 사용을 해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엣지스에서 아직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간선 중에 이 V2라는 정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간선을 이 링크드로 다시 옮겨오게 됩니다. 그렇게 옮겨온 링크드는 이제 다시 그 링크드에서 최소값을 갖는 정점을 찾고 이렇게 다시 한번 if문과 while문을 돌면서 최소 신장 트리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while문을 계속 돌면서 이 vertices의 정점들이 하나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만약 입력한 정점의 개수와 일치해졌을 때 이 while문이 빠져나오고 그 저장된 리절트에서 포문을 돌려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끝났습니다.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그대로 실행 파일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엣지스라는 변수에 이 사진 그대로 입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행을 해서 보면 이제 1과 2를 입력을 받아서 이제 프림 알고리즘으로 실행할 거냐, 크루스칼 알고리즘으로 실행할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림 알고리즘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림 알고리즘일 경우에는 시작 정점을 꼭 선택을 해야 하므로 이제 1과 7 중에서 어떤 정점을 선택할 것이냐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저는 1을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1을 선택하면 이렇게 6개의 간선이 나오게 되는데 최소 신장 트리는 이렇게 이 6개의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가중치가 10, 24, 25, 16, 12, 21을 가지는 간선 6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최소 신장 트리라면 다른 간선, 즉 다른 간선이 아닌 정점을 선택했을 때도 똑같은 간선 6개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정점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간선을 살펴보면 10, 12, 16, 15, 22, 24, 즉 같은 가중치를 6개를 가지는 이 6개의 간선이 똑같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트리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먼저 선택된 간선이 무엇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결국 결과에서 선택되는 6개의 간선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림 알고리즘을 설명하였습니다. 크루스칼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은 탐욕적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탐욕적인 방법은 알고리즘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법 중 하나인데요. 이는 선택할 때마다 그 순간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최종적인 해답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것부터 먹는 것과 같죠. 탐욕적이란 단어의 뉘앙스는 안 좋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설계 기법입니다.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은 최소 비용 신장 트리가 최소 비용의 간선으로 구성된과 동시에 사이클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근거하여 각 단계에서 사이클을 이루지 않는 최소 비용 간선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모든 정점을 최소 비용으로 연결하는 최적 해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사용된 라이브러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제공 라이브러리인 아이오스트림, 벡터,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린 h.header를 사용하였습니다.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부모 포인터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함수들을 먼저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getParent 함수는 부모 정점을 찾는 함수입니다. x번째 노드가 부모 노드로 x를 가지고 있다면, 즉 자기 자신이 부모 노드라면 x와 그 부모 노드의 값이 같으므로 부모 노드를 반환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재기적으로 반복하여 부모 노드를 찾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다음으로 유니온 페런트 함수입니다. 유니온 페런트 함수에서는 부모 정점을 합칩니다. 먼저 입력받은 x의 루트 노드를 찾고 y의 루트 노드를 찾습니다. 그 후에는 x번째 노드의 부모 노드가 x의 루트 노드, 즉 y의 루트 노드 중에 더 큰 루트 노드의 부모 노드, 즉 자기 자신을 더 작은 루트 노드로 바꿉니다. 다음으로 find 함수입니다. find 함수에서는 부모 노드의 중복을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x와 y의 루트 노드를 찾고 만약 같다면 1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다면 0을 반환합니다. compare weight 함수는 후에 입력받을 가중치 값을 비교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부모 포인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부모 포인터 표현에 포인터 대신 배열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parent 배열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정점의 크기 플러스 1만큼 parent 배열을 리사이즈 해줍니다. 다음으로 parent 배열의 값을 인덱스 값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먼저 그래프의 간선들을 가중치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기 때문에 sort 함수를 통해서 간선들의 값을 가중치의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선택된 노드의 값을 출력합니다. 먼저 시작 노드와 끝 노드가 합집합이라면 이미 이어진 것이므로 최소 비용이 아니므로 넘어갑니다. 이 if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작은 가중치 간선들의 두 정점의 루트 노드가 다르면, 즉 두 노드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아래 코드를 실행합니다. 유니온 페어런트를 사용하는데요. 더 작은 인덱스로 큰 인덱스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선택된 최소 비용의 노드를 출력합니다. 이것으로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은 그래프를 예시로 사용하여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선택된 노드들이 나오는데요. 이를 한번 직접 이어보겠습니다. 6번 노드와 1번 노드의 가중치 10짜리 간선, 3번 노드와 4번 노드의 가중치 12짜리 간선, 2번 노드와 7번 노드의 가중치 15짜리 간선, 그리고 2번 노드와 3번 노드의 가중치 16짜리 간선, 4번 노드와 5번 노드의 가중치 22짜리 간선, 그리고 1번 노드와 2번 노드의 가중치 24짜리 간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클이 이루어지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모든 간선이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